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T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도윤입니다. 본 영상은 저희 연구실에서 지정한 필수 논문 목록 Papers You Must Read 중 하나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리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본 논문의 순서에 맞추었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생략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용어 정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더욱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 중 본 영상의 주제인 노멀라이제이션을 비롯해 레귤러라이제이션, 스탠다다이제이션이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과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정규화, 스탠다다이제이션은 표준화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요. 노멀라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데이터셋의 각 특성의 값들을 일정 범위로 통일시키는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적합해지는 오버피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법으로 모델의 복잡도는 줄이지만 모델의 설명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마지막 스탠다다이제이션은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기존 데이터를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노멀라이제이션의 특별한 종류로 표준화 또는 표준 정규화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본 논문이 발표되기 앞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등장하여 비전 분야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며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소개된 논문의 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효과는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를 줄이는 것입니다.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란 인공신경망에서 레이어를 거치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파라미터가 엉뚱한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모델 중 중간층의 입출력 값을 정교화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주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RNN류의 모델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RNN에서의 인풋이 되는 각각의 인스턴스의 길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타임 스텝별로 서로 다른 통계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의 배치는 엄밀하게는 데이터 전체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미니 배치를 이용하고 미니 배치로부터 구해지는 통계량으로 실제 전체 데이터의 통계량을 대체함으로써 미니 배치 사이즈의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문제점을 보완함을 보여주는 것을 메인 컨트리뷰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문 목차에 따라 기본 배경이 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Fit for Neural Network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값의 가중합과 바이어스를 함께 액티베이션 펑션에 입력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앞서 소개해드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수식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균과 편차는 데이터 전체에 대한 통계량을 활용해야 하지만 각 계층에 대해 계속 연산을 한다면 너무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미니 배치에서 평균과 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치 정교화는 미니 배치 사이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식과의 차이는 정교화가 은닉층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치 사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도 정교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RNN에서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적용이 본 논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닐라 RNN의 수식과 레이어 노멀라이즈 RNN의 수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타임 스텝별로 통계량을 구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atch Normalized Recurrent Neural Networks 그리고 Recurrent Batch Normalization에서는
RNN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았고, 각각의 타임 스텝별로 독립적인 노멀라이제이션 통계량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특히 개인 파라미터를 0.1로 설정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방법 중 하나인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은 가중합의 값을 노멀라이징 할 때 분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L2놈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의 방법에 따라 데이터 및 가중치의 인베리언스 속성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들의 차이를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본 논문의 핵심이며 리뷰를 시도하신 많은 분들께서 큰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 또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며 이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만, 혹여나 저의 설명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정규화 방법에 따라서 가중치 및 데이터의 변환이 뉴런의 출력값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테이블 1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 가중치 행률의 스케일링이나 센터링, 그리고 개별 학습 데이터의 스케일링을 진행하여도 정규화된 뉴런의 출력값에는 변화가 없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은 가중치 행렬의 릴스케일링을 제외하고는 가중치 행렬의 이동이나 개별 학습 데이터의 스케일링을 진행하면 정규화된 뉴런의 출력값에 변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해당 파트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파라미터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보았을 때 데이터의 표준 편차로 노멀라이징 하는 것이 학습률을 잠재적으로 감소시켜 학습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입출력 관계가 존재하고 출력값이 확률 분포를 이루게 되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은 매니폴드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다른 확률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는 지표로는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특히 KL 다이버전스 매트리카에서는 각 분포는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되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 파라미터와 학습이 진행된 파라미터의 출력 분포는 각각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형성하고, 두 매니폴드의 차이를 KL 다이버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KL 다이버전스의 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의 궁극적인 목표인 학습의 안정화, 정확히는 그레디언트의 안정화라고 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니폴드의 기하학적 공률을 알아야 합니다.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봉우리를 잘 찾아간다는 것이고, 봉우리를 잘 찾기 위해서는 봉우리가 뾰족해야 하거나 공률이 커야 할 것입니다. 이때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공률은 ds제곱으로 표시되는 리마니안 매트릭이란 것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리마니안 매트릭이란 매니폴드 상의 한 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 상의 아주 작은 거리인데, 이를 통해 매니폴드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파라미터의 아주 작은 차이를 두었을 때 탄젠트 디렉션에서 모델의 출력값의 변화, 엄밀히는 출력값의 분포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KL 다이버전스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연구를 통해 리마니안 매트릭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와 2차 테일러 전개를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확률 변수의 관측치로부터 파라미터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log likelihood의 미분값을 제곱한 값의 기대값이 되는데, 앞선 내용을 요약하면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공률과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개념을 일반화 선형 모델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LM은 다음의 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출력 변수의 기대값을 인자로 하는 특정 함수는 입력 변수와 선형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 H개의 GLM이 존재하여 y와 log p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w는 각 GLM의 웨이트 벡터를 행으로 갖는 웨이트 매트릭스고, b는 길이가 h인 바이어스 벡터입니다. 세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파라미터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데이터 피처와 출력 변수의 공분산 행렬과의 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라미터가 추가된 파라미터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GLM은 우측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수식들을 정리하면 앞서 살펴본 invariant 성질에 의해서 normalized weight matrix를 거쳐도 가중합의 값이 변하진 않지만 웨이트 벡터 WI 방향으로 FIJ에서 WI와 관련된 커버처에 모두 시그마 i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WI의 변화 비율만큼 FIJ 값이 반비례하게 변하게 되어 곡률도 함께 반비례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면 웨이트 매트릭스가 2배가 되면 시그마 i도 2배가 되지만 FIJ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A처럼 곡률이 큰 경우와 B처럼 곡률이 작은 경우를 보면 웨이트 팩터의 놈이 점점 커지면 곡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닝 레이트가 감소하는 것과 같음을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얼리 스타핑의 효과도 주게 됨으로써 수렴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웨이트 팩터의 놈이 너무 작아지면 곡률이 증가하게 되어 학습률을 높이는 효과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그레디언트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어펜딕스의 일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33번식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리마니안 매트릭이고 35번식은 정교화되지 않은 GLM의 리마니안 매트릭입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35번식의 웨이트 팩터 놈이 분모가 되어 연산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정규화를 적용한 경우가 인커밍 웨이트의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에 6가지 실험을 진행하였고 특히 RNN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인 파라미터를 1로, 바이어스를 0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몇의 실험 제목은 곧 논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미지 센텐스 랭킹으로 사진과 캡션이 같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 공간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 만약 사진이 입력된다면 실제 캡션과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쿼리가 된 문장을 묘사하는 사진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때 recall at k라고 하는 지표는 쿼리와 유사도가 가장 높은 벡터로 표현되는 상위 K개의 사진 중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사진이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편 문장이 벡터로 인코딩 될 때 GRU 모델을 사용하였고, GRU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하여 성능을 비교해 본 실험입니다. GRU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한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t-1번째 히든 스테이트와 t번째 입력값을 각각 가중합하고 그 결과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실시한 것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K값을 다르게 해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실시한 결과가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2는 Order Embeddings of Images and Languages 논문에서의 결과와 본 논문의 저자가 실험한 2가지 모델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것과 아닌 것까지 총 4가지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Recall의 K값은 높을수록 좋고 min rank 값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역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Question Answering Task로 문맥이 주어지고 빈칸이 포함된 질문을 물었을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예측하는 과제입니다. 오로지 문맥만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엔티티에 관한 정보는 모두 없애서 익명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Recurrent Batch Normalization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에서 동일하게 진행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과는 다르게 주어진 지문을 4문장으로만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LSTM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에서 실험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2가지 유형의 모델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LSTM까지 총 4가지의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LSTM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모델의 에러 레이트가 가장 빠르게 수렴하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 스케일 파라미터의 초기 설정에 유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스케일 파라미터가 0.1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던 반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 스케일 파라미터를 1과 0.1로 설정하였을 때 전자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를 통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스케일 파라미터의 초기 설정에 따라 성능이 바뀌는 반면 레이어 놈은 초기 설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스킵닷 벡터를 사전 학습하고 5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실시한 것입니다. 먼저 스킵닷 벡터는 컨텍스추얼 랭귀지 모델링으로 일반화된 스킵그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킵그램은 단어 수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문장 수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RNN을 활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델로 인코더 RNN으로 문장 전체를 벡터화하고 이 벡터로 직전 문장과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따로 파인 튜닝 없이도 다른 태스크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으나 사전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의미적 연관성 분석, 영화 리뷰 감성 분석, 고객 상품 리뷰 분석, 주관성, 객관성 분류, 의견 극성 확인 이렇게 5가지를 진행했습니다. 피겨 3는 스킵닷 논문의 실험 결과와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공개한 코드를 바탕으로 재구현한 모델, 그리고 거기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한 모델 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저자들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학습 속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의 이터레이션 동안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GPU를 이용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 특히 100만 번의 이터레이션을 지나고 나서는 학습 속도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한 모델이 더 빨라지고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테이블 3에서 네 번째 행에 표시된 모델은 세 번째 모델과 같지만 한 달 동안 170만 번의 학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 가지 태스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태스크들 모두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ep Recurrent Attention Writer, 짧게 DRAW라 불리는 방법론은 RNN을 기반으로 한 Variational Autoencoder라고 볼 수 있고, Image Generation on Binarized MNIST 데이터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타임스텝에 따라 이미지의 일부를 생성하는 방법론으로 아래 그림을 통해 해당 방법론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로우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아 실제 논문의 결과와 이를 직접 구현한 모델, 그리고 거기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모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피겨 4는 첫 100 에폭 동안의 테스트 베리에이셔널 바운드를 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것이 베이스라인보다 거의 2배의 빠른 속도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은 Generating Sequences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s에서 수행한 Handwriting Synthesis 과제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IM 온라인 핸드라이팅 데이터베이스는 221명의 참여자들이 LOB 코퍼스를 직접 손으로 쓴 글씨 데이터로 글씨가 쓰이는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서 타임스텝에 따른 펜의 위치 정보, 펜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라이팅 신테시스 과제는 곧 시퀀스가 주어지면 펜의 좌표를 예측하면서 글씨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제의 요점은 길이가 긴 시퀀스에 대한 롱텀 디펜던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로스 값을 네거티브 록 라이클리후드로 설정하였을 때의 결과를 확인하면 성능은 비슷하나 역시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모델이 훨씬 빠르게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Fit for Network에서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앞서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인풋의 리스케일링의 인베리언트함을 확인하였는데요. 로진류의 함수를 통해 마지막 예측 결과를 출력할 때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친 결과들을 이용해 각 클래스를 예측하는 정도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베리언스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permutation invariant MNIST 분류 문제에서 마지막 softmax 레이어 전에 fully connected 레이어에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활용한 모델에 대한 정보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눈여겨볼 부분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배치 사이즈에 로버스트하다는 점과 모든 레이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은 CNN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적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CNN의 경우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리셉티브 필드로 가지는 히릿 유닛은 같은 레이어에 있는 다른 히든 유닛들과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차이가 심한 분포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레이어 차원에서 노멀라이징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면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함께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으로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BOT, GPT 모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코드상에서는 너무나 쉽고 빈번하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막상 이에 대한 수학적 해석이나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 본 논문을 발표 논문으로 선정하여 이번 기회에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활용하고 있는 개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실 분들은 저희 연구실에 김타경 석사과정께서 정리해 놓으신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후에도 다양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들이 등장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 김정섭 석박통합과정께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